안녕하세요. 김종갑TV입니다. 잠실 강남 아파트 극히 일부가 바닥에서 탈피하자 때는 이때다 하고 대세 상승을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돌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었던 아파트 값이 25억까지 치솟았고요. 5억이었던 서민주택이 10억입니다. 여기서 또 무슨 폭등을 한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20주째 하락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KB 시세 낙폭도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무능한 정책으로 불만 지피지 않는다면 대세 하락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주 제가 부동산 흐름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집 사면 망한다. 목돈 모아라.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을 보니까요. 일단 소득과 부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전 가구 소득은 4,700, 부채는 6,100. 신혼부부는요. 소득이 5,100 그리고 부채는 4,200. 남편 3,500, 부채 3,000. 아내 1,500, 부채 1,100. 전반적으로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5,123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이제 최근에 상당히 급여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대략 한 5,500,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 5,5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 점유 형태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혼부부들이 시작했을 때부터 내 집 마련으로 출발을 합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결혼 1년 미만 신혼부부 주거 점유 형태. 먼저 자가, 빨간색 자가 보세요. 2010년에 32.3%였던 게 2015년에 37.7%, 상당히 늘어났죠.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2019년 현재는 거의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세요. 44.1에서 35.1로 줄었습니다. 월세 및 사글세 노란색 19.9에서 22.5로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혼부부의 3쌍 중에 한 쌍은 집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2.5쌍 중에 한 쌍으로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죠. 정말로 신혼부부 이꼴 내 집 마련이다. 이 붐이 거세지는 것은 집값 상승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크게 연도별로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2004년에서 2008년, 2009년에서 2013년, 2014년에서 2018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어요. 우선 내 집 마련 1, 2억 정도 소요되는 내 집 마련을 한번 볼까요? 1, 2억 2004년에서 2008년에는 36.7, 그 다음에 47.2, 그리고 최근에는 45.0. 3에서 한 5억 정도에 해당되는 내 집 마련. 2004에서 2008년에는 17.4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게 2009년 이후에 27.2. 이제 2014년부터 집값이 폭등했죠. 무려 40.4%가 내 집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하락이 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혼부부 치고 내 집 마련으로 스타트를 하는 층이 두터워졌다는 거. 전세 보세요. 1억, 2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대략 2004년에 15.3, 2009년 이후에 31.0, 그리고 1억 전세 2018년 현재까지 43.0입니다. 2억 이상 전세 사는 분들도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3.3, 12.0밖에 안 됐던 2억 이상 전세 비중이 23.4%나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전세도 비싼 곳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폭등하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됩니다. 신혼부부 결혼기간별 주거 점유 형태, 이건 신혼부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결혼 0년차, 지금 이 파란색이 자가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이 전세고요, 노란색이 월세 및 사글세입니다. 기타 초록색이고요. 먼저 자가부터 보세요. 시작 단계에서 37.7, 2015년 기준, 지금은 대략 한 40% 시작을 했고, 5년 정도 지나면 한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60%, 20년 정도 되면 62.6%로 거의 뭐 내 집 마련. 그리고 결혼한 지 한 50년 되면, 이게 나이로 따지면 뭐 결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결혼한 지 50년, 한 80세? 그 정도 되면 무려 78%가 내 집을 갖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전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35.1로 시작했던 이 전세 비율이 27.4, 그리고 10년 있다가 19.1, 20년 15.0,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거의 10% 초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사글세, 월세, 노란색 한번 봐보세요. 22.5로 시작에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신혼 때가 자가 점유율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극고령층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시작부터 지금은 거의 40%로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한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계획 한번 볼까요? 몇 가지 팁을 제시하면, 먼저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겠죠. 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서로 간의 재정 상태 파악, 총 수입은 어떻고 지출은 어떻고, 내 집 마련할 때 자본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부부 공동 수입과 지출,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 부부는 일신동체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금했을 때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책을 세우고, 세 번째, 경제관념도 바로 세워야겠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필연적이죠. 하지만 반드시 의견 조율을 하고요. 자, 신혼부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목돈입니다. 목돈. 아이, 이자율 낮은데 무슨 놈의 저축이야? 안 그래요. 목돈을 마련하면 반드시 어느 타이밍 때 최고의 내 집 마련, 최고의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장, 저축, 임신, 육아, 이사도 평균 한 1.9년 만에 이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이사를 해요, 신혼부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라. 그리고 조율해라. 내 집 마련 목표, 기간별 계획 설정. 그럼 언제 잡을 거냐? 시기, 지역은 어디고, 유형, 아파트냐 뭐냐, 평형,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끝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가짐. 부부는요, 돈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영혼과 육체의 교감.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최적의 시기, 이 최적의 시기 맞춰서 해라. 신혼부부 목돈 마련 꿀팁 한번 볼까요? 맞벌이 절약에서 모은다. 맞벌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요즘같이 정말 힘든 세상 맞벌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으로 모으세요. 모아요. 목돈을. 다다익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해도 이때만큼 좀 줄이세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5년만 고생하자고요.
낭비 좀 줄이고 신용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2, 3 금융권 대출은요 절대 금지입니다. 주택종합저축, 이거 뭐 이자도 얼마 안 드는데 꼭 들어야 하나요? 반드시 드세요. 주택종합저축, 요즘은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이 워낙 많아요. 아마 해가 갈수록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하는 부부가요 거의 세상에, 그러니까 한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심각합니다. 결혼을 해도요 애를 한 명 정도밖에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혼부부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종합저축 각각 가입하세요. 그것도 10만 원씩. 하락장에 최고의 어떤 활용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신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디딤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획대로 잘만 실천해 나가면 내 집 마련 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뭐 신혼, 특공, 디딤돌 이런 것들은 이따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내 집 마련에서,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빨리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라 부동산 하락 중후반이나 상승 초중장, 즉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골라서 뭘 잡아라? 아파트 잡아야 돼. 아파트. 엉뚱한 거 잡지 말고 아파트. 그리고 두 가지 전략을 다 써야 합니다. 청약에만 올인하면 안 돼요. 청약하고 하락장의 초급매, 기존 아파트 매수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대출 금액 현황.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대출이 어떻냐? 여기 보시면 1천만 원, 뭐 1에서 3천만 원, 3에서 5천만 원, 5에서 7천만 원, 7에서 1억 원, 1, 2억 원, 2, 3억 원, 3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두색은 2016년이고요. 녹색은 2017년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요? 신혼부부가. 여기 보시면 1에서 2억 원 정도 받는 게 제일 많아요. 무려 2017년 기준으로 28.5, 그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2억에서 3억 원 대출 받는 신혼부부도 약 10%에 이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혼부부 평균 소득과 지출 내역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신혼부부들도요 좀 편차가 심해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 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4,339만 원이라고 찍혀 있네요. 이건 부부 합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조금 지났어요. 대략 지금은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하루 또는 한 해 지날수록 급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도 무섭지만 사람들의 연봉 상승률도 무섭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요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아무튼 세전 4,339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월 지출을 봤더니 265만 원을 쓰더라. 저축 68만 원 합니다. 저축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죠. 자, 그리고 식료품 비용 61만 원, 교통 28만 원, 주거생활비 27만 원, 대출 융자비 24만 원. 자녀 계획은 1.83명. 둘이 만났으니까 반드시 둘은 낳아야겠죠? 둘 낳으세요. 주택 비용 마련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이제 부부 자금하고 대출 융자를 낀다. 나는 그렇게 집을 찾겠다가 35.5%나 돼요.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나는 대출 필요 없다. 부부 자금만으로 하겠다. 21.8%입니다. 뭔 말이냐? 부부 자금에 부모님, 친인척 이런 비용을 좀 도움 받아야지 않느냐? 13.8. 기타 21.9입니다.
주택 지원 정책비로 중요한 생각, 신혼부부들은요, 주택 마련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대출을 좀 많이 해주길 바래요. 무려 60.3%. 집을 많이 지어라. 약 39.7%.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의 대출 지원을 원합니다. 지원 강화 필요 정책. 자, 그렇다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느냐? 53.4가 육아 지원입니다. 아이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육아 지원을 간절하게 원해요. 그 다음에 주택 마련도 35.5%나 돼요. 기타 결혼해서 오히려 내가 안정되도록 생활 안정 11.1%입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비용 마련 방법 기준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잠깐 보면요. 자, 내 집 마련 필요하냐? 무려 84.7%가 필요하다. 15.3%는 필요하지 않다. 응? 왜 100%가 아니라 15.3%가? 요즘은 좀 다양화된 세상이다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 먼저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주택 비용 마련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35.5%가 부부 자금 플러스 대출 융자로 마련하고요. 부부 자금만으로 마련한 경우는 21.8%. 부모 도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13.8%. 주택 위치.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이냐? 신혼부부들 거의 약 반수 가까운 47.6%가 직장입니다. 직장. 그렇죠. 저도 전철 타보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전철에서 진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가까운 게 소원인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26.6%는 주거 환경입니다. 이제 자녀가 생기고 또 주변이 주거 타운으로서 좀 괜찮은 곳. 17.7%는 부모님과의 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거나 직장 거리.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늘어나면 이제 학군 있죠. 서서히 나보다는 아이 쪽으로 바뀌게 돼요. 신혼부부 사랑. 자,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의 결혼 비용은 어떻냐? 다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남녀가 예전에는 남자가 앞쪽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여성들의 결혼자금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랑이 64%나 들어가네요. 무려. 신부는 36%. 대부분 신랑은 이제 전세나 내 집 마련에 해당되죠. 1억 5천대입니다. 신부는 8,500만 원대. 자, 그리고 왼쪽 보면 결혼 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 그렇지?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어디에 돈을 이렇게 쓰느냐? 둘이 합치니까 거의 2억 3천 되잖아요, 지금. 이 무려 2억 3천이나 되는 이 돈 어디에 쓰느냐? 약 1억 6천 835만 원을 신혼집에 씁니다. 자, 예식장이라든가 웨딩 이런 것들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다음 신혼부부 목돈 모으기. 자, 이거 표 잘 봐주세요. 자, 신혼부부 집 사면 망한다. 아직 이제 왜 망하느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목돈을 모아라. 볼까요? 목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자,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지금 여기 A, B 이렇게 해서 A하고 B로 나눈 겁니다. A5가 아니에요. A, B 두 가지 사항으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 A,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은 B입니다. 5천만 원부터 볼게요. 자, 1년차 때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쓰고 2천만 원은 저금해야죠. 2천만 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차 때 4천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3년차 때 6천만 원. 이제 점점 월급 늘어나는데 왜 그래요? 이제 애도 생기니까. 4년차 때는 8천만 원. 계속 2천만 원씩만 한다고 보자고요. 5년차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 하다 보니까 1억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8천만 원 된대요. 그래서 이 8천만 원과 이 1억을 합치면 1억 8천이 되잖아요. 저금 1억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8천. 그래서 1억 8천 정도로 평균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 대출을 껴서요. 이번에 B 보자고요. 연봉이 약간 높은 경우네요. 7천만 원. 이 경우는 3천만 원을 해야죠. 1년차 때 3천만 원 하고 2년차 되면 이제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3년차 때 9천만 원이 되고 4년차 때 1.2억이 되고 5년차 때 1.5억이 됩니다. 그 전에 한 8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 대략 한 2.3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신혼부부 대출 현황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2004년부터 8년, 2009년에서 13년, 2014년에서 2018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천에서 5천, 30.9, 26.9, 14.8,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 24.1, 35.5, 자, 38.1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7.2, 15.8, 54.7, 그리고 2억 이상도 1.0, 2.5, 3.0.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약 5천에서 2억,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 대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신혼부부 자금 현황, 신랑은요 4천만 원, 그리고 월급은 약 300만 원, 신부는 4천만 원 자산이 있고요. 월급은 약 한 250만 원 정도, 양가 부모 지원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망하는 이유, 제일 중요하죠. 이거 왕별표죠. 왜 망하느냐? 자, 다른 건 다 개괄적으로만 봐도 이건 위호세요. 위호요. 신혼부부 보통 2억 내외로 나머지 대출받아서 한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보면 이분들이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파트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 얼마나 예쁩니다. 요즘 신축 빌라 들어가면요 막 사람 눈 뒤집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휘황찬란. 아파트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살기 좋다. 깨끗하고 멋있다. 혹해갖고 사는데 그 순간 다른 사람보다 10년 망합니다. 집값 뛰지도 않아요. 왜 망하는지는 또 뒤에 설명할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건 주택에 포함되지만 신축 오피스텔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요즘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안에 내부 구조가 아파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외부도요. 주상복합 형태가 많다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사요. 아파트가 좋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나홀로 아파트나 외곽, 경기도 사이드 쪽. 왜?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주택 형태가 이러더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왜 망하냐? 황금성, 팔리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갈아타려고 하면 아파트 10배 이상 안 팔려요. 한번 팔아보세요, 나중에. 안정성, 투자성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격도 없습니다. 내놓을 때. 투자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2억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 2.34억은 가져야 하는데, 물론 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2억에도 안 팔리는 경우, 본전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끔찍합니다.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내 집 마련 전략. 그러면 하락장에 금매를 잡아라. 이거 외워두세요. 하락장에 잡으세요. 지금은 상투장이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전세 잡으세요. 대단지, 금매를 잡아라.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아파트를. 웬만하면 서울, 돈이 너무 비싸면요. 서울 약간 외곽이라도 지금 시세를 너무 외우지 마세요. 지금 시세보다 30%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5억짜리가 금매로 3억 5천, 한 4억짜리가 2억 얼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5, 6, 7억짜리 집을 3, 4, 5억에 대출을 끼고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서두르지 마요. 유망권 청약도 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신혼부부들한테 특별공급이 많죠. 혜택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청약통장 요건 채울 것, 무주택자일 것, 소득 기준에 맞을 것, 외벌이 맞벌이. 이 조건을 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대출 부분이에요. 신혼부부한테 엄청난 혜택인 대출 혜택이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라고 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한도 수도권 2억, 지방 1.6억,
그 다음에 조건은요, 연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그 이하. 무주택자야겠죠, 당연히. 대출 기간은 처음 2년 하고 사유 연장해서 10년까지 줘요. 서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말합니다. 한도는 약 2억 2천만 원. 조건이 있어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 대출 금리는 2에서 약 3.15%.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 1.7에서 2.75다.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 5년 이내 3자녀 가구 대출은 무려 2억 4천까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 혜택을 총정리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청약, 크게 이제 청약, 대출, 지원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청약은 생애 최초, 신혼특공, 행복타운, 이제 행복주택, 희망타운. 이러한 특장점이 있는데 빌라를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출, 얼마나 유리합니까? 디딤돌, 버팀목. 디딤돌은 내 집 마련, 버팀목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임차 보증금, 전세자금도 지원해주죠. 취득세도 면제해줍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아무 곳이나 집을 잡는다고요?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전세로 시작하세요.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사면 망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주택을 잡으면요, 가지도 않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늦게 내 집 마련을 한 신혼부부들, 아파트 잡아서 3억에 잡아서 또는 5억에 잡아서 이번 뛴 거하고 똑같아요. 8억 뛰고 9억 뛰고 막 그래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 이런 잡은 사람들은 뛰지도 않고요. 거기서 맴돌아요. 아파트 잡은 사람들은 2배씩 뛰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벌어집니다. 총정리해볼까요? 서둘지 마라. 집을 잘못 잡으면 무주택이 나아요. 목돈 모아라. 목돈 없이 무리하면 20년 후퇴한다. 입지 타이밍이 아파트가 최고다. 입지 다행히 좋아하고 타이밍 좋아하고 아파트가 최고다. 최적의 상황을 누려라. 내 집에 사는 것보다요,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한학장에는 모든 대출을 활용하고, 자, 2가지 기억하세요. 금매 및 청약을 노려라. 특히 신혼부부 부모님들 집은 있어야 한다 하고 지금 집값 신나게 뛴다고 집을 사주시는 분들, 아이들, 신혼부부들 장래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잡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적당한 때에 집을 권해라. 우리 사랑스러운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지적하고자 이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잘못하면요,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이상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무주택이 상팔자일 수 있습니다. 이 상투장에. 집값 거품이 심한 때는 전세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타이밍이 왔을 때 무리해도 괜찮아요. 대출 많이 받아도 좋아요. 그때 금매 잡고요. 또는 청약으로 올인하십시오. 이제 정부가 고령 인구 복지에 정말로 많은 걸 쏟아붓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극빈층의 고령 인구는 당연히 정부가 도움을 줘야겠지만 고령 인구들 다들 어떤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혜택을 이제 좀 줄이고 정말로 이 모든 복지를 신혼부부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출산이에요. 이대로 10년만 또는 20년만 흘러가면 나라 망합니다. 정말 일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자, 김윤각 TV에서 신혼부부들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활짝 웃으며 한 주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